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죠. 어제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강원 일부 지역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주의 현재 기온이 27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와 횡성은 34도, 영월과 평창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찌는 듯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나날이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지면서 전국 14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고요. 원주의 특산품인 치악산 복숭아가 복숭숭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 대관령에서 바쁜 현대인을 위한 아리바우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 신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강원도 내 병원 4곳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전체 환자 검체 129건 가운데 14%인 18건에서 감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치 7월 평균 바이러스 검출률보다 6.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아스트로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사전 예고한 내년 강원도의 초중등교사 임용 규모를 보면 중등교과 담당 교사 선발은 91명으로 올해 선발 인원보다 42% 적습니다. 반면에 내년 강원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12명으로 올해보다 49% 늡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교원 신규 임용 감축으로 강원 교육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교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36분 지났습니다. 최근에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된 상담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강원연구원에서 진행된 강원 분권과 사회적 약자, 인권과 자유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주신 강원여성가족연구원의 민영경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영경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성범죄, 특히나 이 젠더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강원 지역에서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강원 지역의 성범죄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도내에서 성범죄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어떤 시설을 찾아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시설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 단위에서 유일한 여성폭력 대응기관이고 초기 상담 24시간 365일 연결망을 갖춘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도내 13개 시군 14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권역별 대표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 3개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들 3개 유형 시설을 찾아가시면 상담은 물론이고 수사 및 법률,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을 꼭 기억해야 되겠군요. 최근에 강원 지역의 성범죄 피해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은 성범죄를 가정폭력과 그다음에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그리고 교제폭력, 스토킹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가지 유형.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들 몰래 찍어서 유포하는 걸로만 떠올리실 건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보면 여교사, 여중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를 돌려본 중학생 피해자들이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접근성이 쉬운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스토킹을 한다거나 유인 협박해서 원치 않는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해서 이러한 성착취물을 링크에 전파하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나체 사진과 여교사나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이 딥페이크, 이게 또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군요. 디지털 성범죄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강원도 실상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에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가 무려 24만 5,4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요.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에 75건, 2022년에는 131건으로 약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배 증가했습니다. 또 이 때문일까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2년에 조사한 강원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강원도민 10명 중 약 6명, 57.9%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두렵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정부가 현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6년 전인 2018년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기관에 연락하시면은 피해 상담은 물론이고 피해자 촬영물 삭제, 그리고 수사, 법률,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시도 단위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통합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에만 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특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4년 8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강원자치도에만 이러한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특화형 통합 상담소가 없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강원도에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 통합 상담소가 없는 거죠?
네, 사실 23년 작년 연말에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여성청소년 가족과에서는 도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13기 시군 14개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모두가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디지털 성범죄 통합형 특화형 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24평의 공간과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만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도내 상담소 대부분이 기초지자체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24평의 공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그럴까 보면 저희 도내의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기초지자체 관주도형으로 초기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초지자체의 화끈한 결정 아니고서는 이 24평 공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저희 도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로 종사자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각 시군 청사에 추가로 24평 공간에 이 통합 상담소를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래도 도내에 이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 상담소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여성가족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 지정을 받으면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조직 기능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네. 또 전문 상담 및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그 외에도 수사 동행, 법률, 의료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는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광역시 단위로 여성폭력 대응 거점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2022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으로 5대 폭력 피해자 방역 통합 지원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령 태백에서 춘천으로 오는 편도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저희 도내 시군 간 거리를 고려한다면은 강원자치도는 광역 단위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책임성 문제로 허브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광역 단위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여성가족연구원의 민영경 연구위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향하고 있습니다. 원주 교육문화관 별별 갤러리에서 원주 특산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특산물, 원주의 특산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 별별 갤러리에서 오는 22일까지 캐릭터 전시회인 원주 캐릭터 복숭숭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원주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금 후원으로 원주에서 활동 중인 고은진 작가가 그간 제작한 40여 점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봤던 캐릭터 복숭숭 친구들은 원주 특산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치악산 복숭아부터 조엄고구마, 문막 옥수수, 치악산 배, 불온면 감자, 단계동 장미 등이 다양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태어났습니다. 자세한 전시 내용 고은진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 전시에 어떤 걸 그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30년 동안 원주에서 살다 보니까 원주의 매력적인 관광지나 맛있는 맛집 같은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 일러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원주에 항상 가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캐릭터에 녹여가지고 그렸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다녀오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복숭아 캐릭터 외에도 나는 이 감자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뭐 이 장미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성격과 취향에 맞춰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캐릭터들이 다양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꿈과 이런 걸 성장해서 이루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치악산 복숭아를 비롯한 원주 특산물을 캐릭터로 만든 거군요. 네. 요즘 캐릭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복숭숭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각 캐릭터들만의 성격과 특징이 있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주의 관광 명소와 캐릭터들을 함께 담은 사계절 일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봄에는 금대초 벚꽃길에서 고구마 친구가 자전거 타는 모습, 여름에는 금대리 계곡에서 캐릭터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노는 모습, 가을에는 반개리 은행나무, 또 겨울에는 따뚜 아이스링크장을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또 원주를 담은 웹툰도 보실 수 있는데요. 소금산 아기토끼 웹툰이라는 제목으로 소금산에서 만난 아기토끼의 엄마를 복숭숭 친구들이 함께 찾아주는 내용인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컬러링북에 색칠을 해볼 수 있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시를 다 보고 본인만의 캐릭터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시에서 만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아들이랑 여기를 같이 왔는데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주 시민이긴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 관심 없게 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귀엽게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사실 마스코트나 이런 종류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이모티콘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조금 높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원주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원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그 원주 하시면 다들 치악산만 생각하시는데 디자인 되면은 사람들도 이제 원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복숭숭이 그 완전 복숭아 색깔에다가 되게 귀엽게 잘 입혀놨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아들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관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복숭숭 친구도 있고 고구마 친구도 있고 감자, 배 그리고 옥수수 친구도 있겠네요. 네. 네. 아까 복숭숭 친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아버지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복숭숭 친구들에서는 아무래도 네. 복숭아를 모티브로 한 복숭숭이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원주의 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재탄생시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원주의 명소와 특산물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전시는 원주교육문화관 별별 갤러리에서 오는 22일까지 관람해 보실 수 있고요. 전시 관람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복숭숭 부채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원주문화관 별별 갤러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요. 월요일은 휴무인점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났습니다. 평창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바쁜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무가치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참여형 퍼포먼스 아트 아리바웃길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을 강원관광재단의 국내 마케팅팀 조재현 주임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현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관광재단의 조재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유명인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멍때리기 대회 참가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는 또 평창군에서도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인데, 아리바웃길 멍때리기 대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리바웃길 멍때리기 대회는 이제 올해 10주년을 맞고 이제 지금까지는 도심 속에서만 개최되었던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자연 속 평창에서 개최되는 대회인데요. 평창이랑 정선, 강릉을 잇는 올림픽 아리바웃길 6코스에 위치한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개최가 되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푸르른 목장 속에서 이제 귀여운 양들을 보면서 양멍하면서 이제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양떼 목장에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양을 세는 건가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면서 멍 때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멍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멍 때리기, 사실 멍 때리기가 지금 사전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이 멍 때리기가 최근에는 현대인들에게 좀 휴식을 주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이 대회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대회는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한테 이제 과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퍼포먼스인데, 이번 이제 아리바웃길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현대인들이 다 같이 멍을 때리는 의미 있는 예술 활동을 펼치고, 대회 이후에는 또 이제 주변 관광지도 방문하시고 먹거리도 드시면서 힐링하시라는 이제 취지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리바웃길이 정선에서 평창, 강릉으로 연결되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네. 네, 이 아리바웃길을 여행하면서 평창의 양떼 목장에 잠시 들리셔서 멍때리기 대회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8월 24일에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토요일에요. 구체적인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는 지금 참가자 모집하고 있고요. 네. 오는 13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접수된 참가자분들 중에서 총 70팀을 선발하고 당일에 이제 현장 점수랑 이제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술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멍을 잘 때리시는 분들 1등부터 3등까지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등부터 8등까지? 3등입니다. 3등까지. 네. 네. 가장 멍을 잘 때리는 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럼 참가자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90분 동안 가만히 이제 지나가는 양도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시고, 푸르른, 나무에 눈길을 돌려서 눈도 힐링하시고 하시면서 가만히 90분 동안 멍만 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나가는 양만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군요. 네. 최근에 대회에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쟁률이 높았나요? 네. 최근에 진행되었던 대회에서는 35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색적인 대회이고, 또 요즘같이 더운 여름인데, 평창은 좀 이제 비교적으로 고산지대라서 좀 시원한 감이 있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이제 멍 때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해 주셔가지고, 관심들도 많이 이번 대회에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 심박수가 가장 안정된 사람에게 우승의 영예가 돌아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의 심박수가 나오잖아요. 많이 긴장을 하니까 심박수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100 이상이 넘어가던데. 네. 이제 멍 때리고 있으면 심박수가 많이 안정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이제 네. 가만히 이제 계시는 것이다 보니까 심박수에 큰 변동 없이 가장 일정한 심박수를 보여주시는 분을 멍을 잘 때리셨다고 판단을 해서 우승자로 선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수가 낮은 것보다도 그냥 네.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게 변동이 더 크지 중요한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자, 청취자분들 중에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참가 신청 어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멍때리기 대회 검색하시면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연결된 구글 폼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접수가 완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경험을 얻고 가시길 바라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올 여름 정말 덥고 습해가지고 가만히 있기도 정말 힘든데요. 이제 시원한 평창에서 오셔가지고 푸르른 자연 속에서 귀여운 양들 보시면서 양멍 때리시고 힐링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또 평창 오셔가지고 강원 특산물에 식사도 하시고 관광지도 방문하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관광재단 국내 마케팅팀의 조재현 주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